네, 보고있습니다. 제가 지금 나온 곳은요, 양주입니다. 양주. 오늘 이야기할 인물은요, 사실 문장으로는 당대 최고였고, 권모술수에도 당대 최고였습니다. 역사에서는 이걸 보고 간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좋은 말로 할 때는 이제 현실주의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합니다. 자, 오늘 만날 인물은요, 의령남씨 난곤 선생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의령남씨가 많이 계시네요. 자, 그러면은 오늘의 인물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1471년 성종 때 이렇게 태어납니다. 경남 밀양 출신이고요. 곡상 군수로 지낸 남치신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본가는 의령이고요. 자는 사화, 호는 지정, 지족당 이렇게 사용했나 봅니다. 어릴 때부터 굉장히 남달랐습니다. 총명했죠. 그리고 모든 글을 한번 읽으면은 다 통달할 정도로 총명했다고 합니다. 시를 지어내면요, 어른들도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총명했죠. 그리고 성종 시절 1494년이죠. 별시문과 을과에 급제를 합니다. 그리고 관직에 나가게 되죠. 홍문관, 부수찬, 수찬을 거쳐서 그때 당시 문신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특별 시험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1등으로 뽑힙니다. 그리고 1502년 홍문관 은교를 거쳐 부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때 당시도 당대 최고의 문장가 중에 한 명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훗날 이제 해동의 문장가라는 명성을 얻기도 합니다. 여기가 의령남씨죠. 문중인 것 같아요. 여기에 뭐 또 위인에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요, 갑작스러운 폭풍이 몰아치죠. 조선 역사상 가장 폭군이었던 연산군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연산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갑자사화잖아요. 연산군의 생묘였던 패비윤씨. 연산군은요, 패비윤씨를 관련된 사람들을 다 숙청합니다. 그때 당시 이제 연산군은 패비윤씨를 복권을 시키려고 했거든요. 그러나 남군은 이게 성종의 유지다, 그래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고변을 합니다. 근데 연산군이 누굽니까? 삔또 상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유배를 보냅니다. 난곤 선생. 그래서 난곤 선생은 유배를 가서 사서상경을 이렇게 외면서 시름을 달렸죠. 그러면서 그 지역에 있던 또 학생들을 또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후학 양성에 신경을 씁니다. 근데 갑자기 심정에 변화가 옵니다. 어떤 변화냐면은 세상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올곧음으로 살게 되면은 세상 살아갈 수 없다. 그러면서 심정에 변화가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실주의자가 되는 거죠. 나쁜 말로 이제 간신이 되는 거죠. 묘가 하나 있네. 의령남씨 위인인가 보네. 남을진 선생 신도비하고 묘가 있네. 여기 하마비가 있고요. 남을진 선생 신도비. 남을진 선생 고려말 충신의 본관 의령, 공양왕 참지문화부사를 지냈다. 성품이 강직하고 개결하고 학문을 좋아하고 정몽주와 길제 등과 교류했다. 조선이 개국하자 벼슬을 버리고 사천에 응거했다. 선생은 태조의 부름을 거절하고 가막산 깊숙이 들어가 사람을 일체 만나지 않았다. 사후 그가 거처한 남성꿀이라고 불렀다. 영조 때 사천 서원에 제향되었다. 저기 신도비인가 보네. 나불치 선생 때가 잘 돼 있네. 잔디가 때가 엄청나게 잘 돼 있네. 여기는 남을진 선생 신도비입니다. 묘소입니다. 저기 사자가 있네. 사자상이. 정도전 선생과 그리고 이렇게 수학을 했다고 합니다. 교류를 했다고 합니다. 남을진 선생은. 사자상은 최근에 한 것 같긴 한데. 이제 1506년에 역사의 줄기가 또 바뀌죠. 물줄기가. 바로 중종반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폭군, 연산군을 내쫓고 중종이 새 임금이 됩니다. 그리고 즉위를 하죠. 그리고 난곤 선생은요, 그때 유배지에서 풀립니다. 반정 이후에 혼란한 전국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빠르게 부각을 시킵니다. 문안, 조정의 문안의 제1인자로서 또 공식으로 인정을 받죠. 호조 참판, 대사원, 전라 관찰사를 역임을 하기도 합니다. 그의 능력과 처세가 이렇게 결합한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러나요, 이 시기에 갈등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왜냐면요, 살인파였던 조광조 선생이 이렇게 등장하거든요. 조광조와 남곤 두 사람은 여러 면으로 극단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광조 선생과 남곤은 11살 차이가 났습니다. 무오사화 이후에요, 김경필에게 수학을 하고 김종직에게 학통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살인파의 영수로 이렇게 성장한 인물 조광조. 1515년이죠. 이렇게 관직에 나가게 됩니다. 조광조는. 그리고 2달 만에 장원급제를 하게 되죠. 이렇게 화려하게 중앙정계에 등장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요, 조광조 선생은 그때 당시 생각하고 있는 게 왕도 정치, 그리고 소격서를 폐지하고요, 그리고 현령과 설치 등등. 그때 당시 반정으로 이렇게 이름이 잘못 올라간 사람들을 제거해야 된다, 유운 삭제, 이렇게 이러한 것들을 내세웠죠. 그리고 중요한 건요, 조광조 선생은 사실 중종과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중종에게 계속적으로 쓴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종과 이렇게 틀어지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에 누가 있었냐? 남곤 선생이 있었죠. 중종은 처음에는요, 조광조를 신임했습니다. 정말로 좋아했죠. 그런데요, 조광조의 그 꺾이지 않는 절개, 그런 것 때문에 중종과 이렇게 마찰이 있었죠. 그래서 그 중간에 누가 있었냐? 남곤 선생이 있었습니다. 남곤 선생은요, 재상 반열에 오른 뒤 중종의 그러한 마음이 조광조에게 기우는 것을 보고 자주 조광조 이야기를 중종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환심을 사려고. 그러나 이러한 모습을 살인파들이 가만두고 볼 수 없었죠. 그래서 저지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남곤 선생은 뭐 본인의 영역 다툼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존 본능이 일깨워지는 거죠. 그리고 그가 내린 결정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충절사가 있네, 하나. 남곤은 궁궐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중종에게 조광조 일파들을 고변을 합니다. 그때 이제 그 전부터 희비농시를 통해서 온 나라가 조광조에게 민심이 쏠리고 있다, 이렇게 계속 알리기도 했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가 주초위양 사건이라고 하나 있잖아요. 뭐냐면은 조광조를 제거하기 위해서 나뭇잎에 조자, 조광조의 조자를 꿀로 이렇게 딱 발라서 썼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꿀자리를 개미가 이렇게 핥아먹어서 거기에 조자가 딱 나와서 다음 조시성을 가진 사람이 대권을 노린다, 왕을 노린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이러한 내용은 사실은 거짓이고요. 선조 때 당시 살인파가 이렇게 좀 미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합니다. 자, 주초위양 사건은 사실은 자, 그러면은 실제로 일어난 일은 이렇습니다. 경복궁 뒤편에 백악산 아래 위치한 남곤의 집에서 벌레 먹은 나뭇잎을요, 궁궐로 이렇게 흘려보냅니다. 그걸 본 중종은 깜짝 놀라죠. 이게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궁궐로 야간에 입고를 합니다. 그리고 중종의 밀지를 받아서 조광조 일당들을 체포합니다. 이게 모든 게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조정은 뒤집히죠. 여기서 우리는 역사에 또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당시 홍경주는요, 그날 밤 조광조 일파를 모두 처형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의정이었던 정광필은 강력하게 반대했고요. 더더욱이나 놀랍게요, 남곤은 극형만은 반대를 했습니다. 실록의 기록을 보면요, 어느 순간부터 남곤의 발언은 방향을 바꾸어 조광조 일파를 두둔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역사가들은 남곤이
조광조를 귀향이나 보낼 정도로 생각했지 중종이 실제로 사살을 결정하자 크게 당황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조광조 선생은 전라도로 이렇게 유배를 가게 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화순이죠. 중종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었고요. 남곤, 김정, 이유청 각각 좌의정, 영의정, 우의정에 임명됐고 같은 해 12월에 조광조 선생은 사약을 받습니다. 그때가 37살이죠. 한 시대의 이상이 그렇게 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김효사입니다. 김효사와 이후에 남곤은요 1523년이죠. 영의정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게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1527년에 이제 55살, 56살 이쯤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참 근데 또 역사는 또 아이러니하고 남곤 선생은 그때서야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평생 이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말을 하죠. 내가 세상을 허명으로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의 시신을 염을 때 비단으로 하지 말라. 그리고 시호를 받지 말라. 그리고 비속도 세우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본인의 이제 평생 마음과 그리고 행실이 어긋났음을 알고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조선왕조 실록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본인의 행실들이 어긋났음을 고백한 거죠. 그러나 조정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문경이란 시호를 내렸고요. 근데 역사는요 복수의 복수가 났습니다. 그 이후에 조광조 선생의 후배들이죠. 살림 세력들이 세력이 커집니다. 그리고 명종 시절에 남곤 선생의 관직이 삭탈이 됩니다. 삭탈 관직되는 거죠. 그리고 선조 때는요 추탈이 됩니다. 비록 죽었지만은 관직이 2번이나 이렇게 뺏기는 거죠. 좀 아이러니하죠 이것도. 자, 이곳이 바로 양주에 있는 남곤 선생의 묘가 있는 건데 간신인지 아닌지 애매한 위치에 있네요. 자,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앞에 텐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텐트가 하나 계속 쳐져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무덤이 있고 그래서 이묘인 줄 알았는데 이묘가 아니더라고요.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쪽 텐트 있는 쪽.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묘를 다졌는지 파묘를 했는지 모르겠네. 좀 찾기가 애매해서. 이 아래가 있습니다. 비석 세우지 말라고 그랬는데 비석을 세웠네. 스스로 유언인데 후손들이 제대로 못 받아들였네. 비석을 그대로 세워놨네. 장명등이 여기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저기 문인상. 들어간 입구가 없구나. 여기는 들어간 입구가 없습니다. 천년의 가르침 이렇게 있네요. 마지막에 생각을 바꿔버렸네. 본인의 생각을 이렇게. 저 위에 파묘가 된 게 하나 있어가지고 나는 금요각인 줄 알았네. 파묘된 줄 알았네. 정경부인 이 시대 같이 합장돼 있나 보네.
일찍 올곧은 가문을 태어나다 선비로 도를 깨우쳤다. 하늘 아래 뭐 이제 후손들이 쓴 거기 때문에 좋은 말 썼겠죠. 이렇게 조광조 선생하고 이렇게 척을 지었죠. 여기가 바로 난곤 선생 묘입니다. 이렇게 좀 찾기가 애매하네 여기가. 와, 문신상은 기가 막히네. 자, 이제는요 오늘은 난곤 선생의 묘를 봤는데요, 찾아봤는데요. 자,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난곤 선생은 과연 간신이었을까요? 조선왕족 실록에 보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는 대단한 문장가였고 필법에 유능했고 그는 화려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산업에 재산을 불리는 산업에 관여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주가 뛰어나서 지론이 올바른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요 난곤 선생은 조광조를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조광조의 극형까지는 반대를 했죠. 또 처형까지는. 기록에 보면 조광조가 죽었을 때 그걸 또 한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진심이었을까요? 이런 표현을 해봅니다. 아니면 유선이었을까요? 물론 그때 당시 권력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었겠죠. 그가 옳았는지 안 옳았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양주에서 난곤 선생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이상, 안녕.